결정사 비하하는 이유는 뭘까요? 비하하는 사람 없긴 한데, 근데 일단은 그 뭐죠? 예전에 결정사, 근데 이게 결정사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짜 그 엘리트를 위한 결정사는 원래 예전부터 있었고, 월 원래 양반들도 다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죠? 뭐 예약되어서 결혼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한국의 70년대만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넘쳐나갔을 때는 결정사 찾는 게 잠깐 결정사 찾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 결정사는 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고요. 원래 대부분 아직도 선 봐서 만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생각보다 그 한국 사회에서 이제 자유롭게 만난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그걸 돈 주고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건데, 원래 돈 사실상 선이라 봐야죠. 그 뭐죠, 자기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동네 사는 거. 아, 저 자연스럽게 압구정에서 만나다가 저 뭐야 압구정 출신 사업가랑 만나서 자유롭게 했어요. 그건 이제 자식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 부모님이 압구정 아파트 샀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해진 거 아니야. 비싸잖아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울 때, 가까운 친구들이 결혼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런 모습에 부러움과 질투가 생길 때, 그래야 그래서 초라해 보일 때 마음 닫는 법 좀 알려줄래? 일단 나도 자기 개발에 더 힘써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자꾸 마음이 싱숭생숭 허전하네. 뭐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글쎄요. 자기 목표에 일단 집중하는 게 좋긴 한데, 비교치를 너무 낮게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 남 못 되는 거 보고, 이분은 사실 비교를 친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친구랑 비교하고 싶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친구 이제 이 사람들은 질투하는 거고, 그걸 솔직히 인정하는 게 좋고요. 원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높은 비교 집단이 눈에 들어오면 이제 치기 질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치를 올리면 돼요. 비교치를 원래 올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어요.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들을 계속 비교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을 보고 열등감과 부러움과 이렇게 뭐죠?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겠어요? 뭔가 한다는데 따라잡고 싶어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은 생각보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당연히 뭐 시기 질투는 둘째 치고요. 자기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는데, 대형 이런 경우가 자기가 비교 집단을 낮게 잡았다가 나보다 낮게 잡고 이렇게 위안을 삼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한 벤츠 정도 타네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비교 집단을 높게 잡고 나 람보르기니 타야자고 그 비교 집단을 높게 잡으세요. 고객사 부친상 조의금 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고객사 사장이랑 어느 정도 친분은 있고 내 결혼식에 화환 보내주신 분임. 조화는 보냈다고 해요. 조의금도 내면 좋죠. 아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뭐 고객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지간하면 하면 좋죠. 특히나 또 그리고 뭐랄까요, 기쁜 일에 축사하는 것보다 슬픈 일에 도와주는 게 한 100배는 더 기억에 남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해주시는 게 나중에 반드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 또 손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을 거니까요. 어떤 분에게는 당연히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어지간하면 아시는 분들한테 그냥 한번 호의를 베푸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긴 해요. 호의. 그러니까 좋은 기분을 발휘하는 게 가장 좋은 뭐 성공 사례죠. 실제로요. 젊은 나이에 팀장하다가 내려온 분 있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젊은 나이에 팀장한 그래도 꽤 오래 하다가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보직면 될 것 같은데 아쉽다기보다 막막하네. 남은 긴 회사 생활을 무슨 동기부여 받아가며 살아가야 할지, 비슷한 상황인 분들 어떻게 회사 생활들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다시 관리자 커리어 쌓아서 다시 재보직 지정되면 되죠. 생각보다 이분의 댓글을 보니까 상황 때문에 또 보직에서 일단은 면당하신 분이라 하니까, 다시 상황 되면 다시 보직 임명된 경우도 많죠. 아니면 그 상황이 오지 않다면 자기가 상황을 만들어서 관리자로서 트랙을 다시 탄 다음에
팀장을 다는 경우가 있고요. 아마 신사업 팀장 같은 거 하셨나 봐요. 젊은 나이 팀장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굉장히 높은 성과고, 신사업 팀장을 하다 내려온 다음에 다시 좀 있다가 다시 신사업 되면 팀장으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너무 또 그거 할 필요는 없고, 너무 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간 팀장을 평생 못 따라본 사람도 있다. 그 남보다 못하는 사람 보고 위로를 받는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뭐 임원 라인으로 한번 뚫어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죠. 돌고 도는 거니까요, 삶이라는 게. 원래 무능할수록 빅마우스고 아는 게 없을수록 요란한 건가? 뭐 그건 맞긴 한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엔 자기 어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 살펴봐야 되긴 해요. 똑똑하고 일 잘하시는 분은 진짜 조용하게 자기 일 할 거 하느라 바쁘고 겸손하신데, 근데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없긴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이거를 악용해서 아는 게 없을수록 진짜 조용하게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빈소리가 제일 시끄러운 듯. 제일 시끄러워. 본인이 모자란 거 티낼 거 나대. 근데 솔직히 나댄다고 시끄러운 거랑 진짜 아는데 어필하려고 시끄러운 거랑 다 구분할 줄 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대시는 분들 요즘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일할까봐 조용한 게 요즘은 대세긴 하거든요. 근데 뭐 각자의 생활은 다르니까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오히려 반대다.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조용하고 이제 빨리 퇴근하고 싶어하고, 조금 뭔가 의욕이 있을수록 솔직히 말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죠. 말 많이 하는 것도 생각보다 힘들어요. 물론 이제 뭐 잡담 이런 거 말고 일과 관련 이야기도 무능한 거 들킬까봐 하는 거랑, 그리고 사람들이 은근히 빨리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말을 계속해서 이어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요즘에는 솔직히 어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네요. 퇴사할 때 사익서부터 내도 돼.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스입니다. 내도 됩니다. 이직할 거라 올해 바로 말하려 하는데 최대한 빨리 퇴사 소리해야 되는데 분명 붙잡고 시간 끌고 연휴도 많아서 걱정돼. 드릴 말씀 있다고 하고 바로 사익서 주면서 얘기도 되나? 당연하죠. 법적으로 그냥 안 나와도 돼요. 법적은 다 그 회사 측에 규제 사항을 걸어놓았고, 개인은 그냥 그날 안 나와도 돼요. 그날 안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법적으로 다 일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너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간다 이러잖아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회사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이번 기회를 한번 시험해보는 일을 하고 그냥 안 나가보세요. 그러면 연락 오거든요. 뭐 별로 물론 일은 없지만 이래도 된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당일 수리하는 게 가장 빠른, 한 3일 전에 퇴사하는 게 제일 나아요. 퇴사하는 거. 왜 2주 기다린다 해봤자 아무도 거기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또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3일 전에 그냥 당일에 나오면 됩니다. 몇 년 만에 다시 프런트 복귀하려니까 적응이 쉽지 않네요. 자꾸 작은 실수하고, 이제 곧 입사를 한 달 차인데 한 달 지나면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름 경력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기대했다가 나를 얼마나 바보로 할까요? 참고로 이게, 그리고 프론트오피스라는 말에 굉장히 그냥 남발하는데, 프론트오피스는 고객과 만나는 거예요. 고객과 만나는 그 부서거든요. 프론트오피스라는 게. 근데 프론트오피스 그냥 마우스더라도 어떤 분들은 개발자가 프론트오피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개발자 뭐 프론트오피스, 개발자 고객을 어디서 만나는데, 개발자분들이 뭐 임원진이랑 상대 회사 임원진이랑 1대1로 거기서 발표는 해요. 발표 안 하고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거는 프론트오피스를 하지 않아요. 뭐 사무실에 있는 건 좋은데 고객과 대화하는 게 프론트오피스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근데 제가 여기서 왜 그런 말 하냐면, 사실 프론트 갔다가 미들이나 백오피스로 가는 게 거의 없어요. 백오피스에서 프론트로 넘어오는 경우는 있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사연이 있었겠죠. 근데 사연 많을수록 사회에선 마이너스예요. 사연 많은 사람은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사연이 많더라도 없는 것처럼 최소한 사연을 좀 줄여나가세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인간이란 게. 경력직으로 왔는데 다들 기대했다가 나를 얼마나 바보로 할까요? 바보로 뭐 이미 다 알았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오차를 잘 냈어요. 뭐 경력직이 와서 너무 일 잘하면 또 그것도 다른 사람들 기분을 매우 상하게 하거든요. 기분 상하게 하는 거.
일단 기분은 상하게 하지 않았으니 잘 지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사회생활 대충 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인다는 블라인 한번 볼까? 내가 일한 거에 억지 흠잡거나 되도 않는 불가능할 일 시키면 이젠 그냥 본 앞에서 하네. 나쁘지 않은데요? 불편한 거 있으면 종종 다 이야기함. 뭐 맞죠? 근데 경력으로 하는데 월급은 신입이랑 똑같이 받는 거 알아봐서 화난다고? 연봉 협상도 별로 기대도 안 되고 불만 잔뜩에 상사 때문에 화사 나간 사람 벌써 둘이라 점점 눈치 안 보는 듯. 위에서 헛소리하면 참을 수가 없네. 근데 뭐 이 경우 나쁘지 않아요. 할 말하고 다 하고 사는 게 생각보다 회사생활 잘하는 사회생활 잘하는 게 생각보다 그냥 할 말 다 하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참다 터지는 것보다 그냥 할 말 하면은 별로 그렇게 말 나올 것도 없거든요. 뒷말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 잘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뒷말 안 나오는 것만으로도 회사 생활 거의 100점 만점이라 볼 수 있는데 뒷말 안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그냥 앞에서 말해버리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앞에서 말하는 게 100배 더 낫고 뒷말도 안 나오고 좋죠. 어떤 라인을 타야 아주 작은 회사야 지각 갖고 자유로운 분위기 거슬리는 거 하나가 한 직원인데 얘는 근무 시간이 10시부터 5시야 다른 직원들 눈치만 늘린 거지. 연봉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받아. 기본급이 똑같은데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사장한테 막강하게 영역을 휘두르 이 사람 말이면 다 들어. 성격이 세고 확답적이라 우유부단한 사장이 끌려다녀. 그러니까 이 라인을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라인을 타야 되는 건지 이쪽이랑 친해지면 저쪽이랑 쌩해지고 저쪽이랑 좀 친해지면 이쪽에서 틱틱대고 좋은 거는 그냥 사장 라인을 타니까 좋죠. 사장 라인 타는 게 가장 좋다. 사장이 곧 왕인 건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조그마한 회사건 큰 회사건 사장이 왕이에요. 참. 참고로 해외는 더 심하니까 뭐 해외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조그만 회사건 대기업이건 사장이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조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론 회사에 충성하는 것도 좋죠. 근데 어쨌든 회사가 있더라도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더라도 우리가 권한을 위임하던 왕이라는 것에 우리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돼.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장 라인을 타세요. 이렇게 고민되시면 외국계가 솔직히 말이 외국계지. 솔직히 제가 이미 알죠. 삼성전자가 제일 글로벌 회사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회사, 외국계 회사 중에 글로벌인 게 거의 없어. 특히나 유럽 출신 외국계는 거의 뭐 그냥 한국의 국내 중소기업이랑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미국 중심의 회사라 해도 삼성전자만큼 글로벌 진출 활발한 데가 없고 예전에 대우 인터내셔널은 더 글로벌적이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시스템이 중소랑 크게 다를 것 없이 주고구식이 많다. 그렇죠. 그래도 돈 많이 주고 포괄이 아니라서 야근해도 크게 화가 안 난다. 회사는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뭐 특별한 삼성전자가 가장 글로벌하다는 회사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외국계랑 다르죠. 외국계가 뭐 진짜로 이제 그 고부가 가치라고 말하면 웃기지만 진짜 서비스 위주로 이제 진화한 외국계인지 아니면 제조업 위주 외국계인지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제조업 외국계일수록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많고 서비스 위주 시스템은 솔직히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서비스 위주로 돌아갈수록 이제 주먹구구식 많아지는데 주먹구구식일수록 근데 또 좋은 거는 주먹구구식은 맞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 또 많이 주죠. 돈 많이 주는 건 장점이에요. 일을 해주면 해줄수록 밀려드는 거 보니 진짜 사람 중간만 적당히 눈치껏이 맞는 듯. 또 하나 해달라고 들어오고 바보같이 해놔서.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일을 한 다음에 근데 일을 해야지 또 느는 건 있어요. 이게 좀 근데 저는 일을 해주면 몰린다는 건 맞는 말인데 그래도 일하는 게 좋긴 해요. 일을 해봐야 또 사람들 들어오면은 사람들 부리기도 쉽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부리기도 쉬운데 근데 일만 하면 조금 오바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일을 많이 하는 거. 근데 솔직히 일해주면 손해다 이건 아니에요. 일을 해주면 몰린다는 말인데 일해주면 손해다 이건 아니에요. 일해주면 손해다 이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일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일 많이 한다? 자기 일 많이 했으면 공부도 많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판사 검사 변호사인데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도 일이 많죠. 뭐 그렇게 저 판사 검사 변호사 많은데요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실제로 공부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회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자신의 약간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일 많이 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24시간 일하는 게 사실상 인간의 물리적 한계잖아요. 자는 시간에 당연히 들어가니까 사실상 18시간 많이 해봤자. 그러니까 고3 때 막 힘들었다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듯이 일 많다고 하는 사람 치고 실제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 하다가 한 달 많이 하면 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뭐 비운의 주인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임직원 5천명 규모 미래전략팀 기획 업무에서도 큰 편인가요? 크죠. 근데 임직원 5천명 규모는 진짜 큰 건데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뭐 삼성전자라 하지만 삼성전자도 본사 인원들은 그렇게 또 크지 않아요. 본사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임직원 5천명 근데 여기 임직원 5천명이 무슨 진짜 무슨 뭐 다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친 거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임직원 5천명가 만약 진짜 본사 인원이라 하면은 거의 삼성전자 정도 된다는 건데 뭐 그런 거 아니겠죠. 지금 임직원 5천명 규모 다 합쳐서 임직원 5천명 규모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기획 업무에서 큰 편 맞죠. 기획 업무가 대부분 한 3% 정도 내외로 이제 인원을 자르니까요. 크죠. 크죠. 미래전략팀 하면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신사업 전략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신사업 전략이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이직이 활발한 곳인 건 맞아요. 신사업 전략이 가장 좋은 것도 있고요. 편의점 점주 대학병원 원무팀장 뭐가 더 힘들고 역량이 필요할까? 근데 잘 나가는 편의점 점주면 당연히 잘 나가는 게 어렵겠지만 편의점 점주도 뭐 너무 천차만별이죠. 제가 생각할 땐 대학병원 원무팀장 하면서 편의점 점주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원무팀장이 뭐 얼마나 바쁜지는 대학병원마다 다르겠지만요. 근데 잘 나가는 편의점주 대 vs 잘 나가는 원무팀장은 당연히 편의점주는 잘 나가는 편의점주는 어쨌든 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좋죠. 근데 이제 편의점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이제 편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사업자라는 느낌이 많이 희석됐지만 잘 나가시는 분들 진짜 잘 나가죠. 건물을 사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나가는 편의점도 낫겠죠. 근데 편의점도 솔직히 편의점도 점주의 역량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잘 나가는 점주들이랑 말할 때는 당연히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봐도 이게 맞아. 점주 역량을 타. 근데 대부분의 편의점들이 이제 그냥 일반 분들이 큰 맘 먹고 차린 거라서 점주 역량을 되게 강조하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 근데 잘 나가는 편의점주는 한 7, 8개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고 그분들 뭐 건물도 샀고 근데 그런 분들이 되는 편의점들은 대부분 다 잘 돼요. 뭐 그게 뭐 입지라든지 뭐든지 다 포함해서. 근데 이제 편의점주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또 평균 수준이 높지는 않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고민이 있음. 나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좀 지나치게 살피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팀장님과 면담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업무나 포지션에 대해 말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튀어가 없거나 지금 업무에서 빠지기 어려운 상황들을 팀장님에게 말하면 한 발 물어서 꼭 무리하게 하고 싶다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면서 뭔가 내 욕구를 희석하는 것 같음. 뭐 나쁘지 않죠.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사이가 틀어지거나 안 좋게 볼까 단호하게 말을 못하다 보니 내가 설득이 잘 되는 거 생각해서인지 나는 내가 요구한 걸 적시에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적시에 받아본 걸 별로 없다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받아본 적이 있으면 그냥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뭐 엄청나게 단호하게 드라마처럼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우리 팀에 보면 단호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요구해서 포지션을 옮기는 사람도 있거든. 난 너무 뭐처럼 보이기가 싶으면서 거절당할까봐 습관처럼 먼저 두루뭉술 말하게 되는 내가 답답하네. 화가 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단호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요구했기 때문에 단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호하게 요구한다고 뭔가 잘 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랑 단호하는 거랑 좀 달라요.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뭐 말하는 그거 톤의 차이는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지속적인 게 중요한 거.